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세종 FM 98.9 MHz 임재한의 세종납시유 진행자 임채한입니다. 세종납시유는 매주 명사를 모시고 그분들의 전공 분야에 관한 얘기와 그분들의 인생관, 삶의 희로애락을 들어보는 시간으로 테마를 정해 그에 대한 지식과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세종시 출신 춘천 한국타이어 임기수 대표를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임기수 대표는 어린 시절부터 너무 가난해서 공부를 잘했는데도 집안 형편이 어려워 일찍 세종시를 떠나 타양 춘천에서 근면 성실한 생활을 하고 노력하면서 성공을 하셨는데요. 각종 보도에 의하면 춘천의 기부왕이다, 춘천의 산타크로스다 라고 보도가 된 것을 보았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눔을 실천하시면서 전국적으로도 이름이 알려지시고 누구보다도 따뜻한 성품을 간직하신 임기수 대표의 성공하기까지 이야기 매우 기대가 됩니다. 임기수 대표를 만나기 전에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임재한의 세종납시유는 98.9 MHz 세종 FM과 OBS 라디오 99.9 MHz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첫 곡은 이미자의 타양살이로 시작합니다. 쌀이며 태든가 손꼽아 헤어보니 고향 떠난 10여 년의 청춘만 혼자도 기막혀서 창문 열고 바라보니 하늘은 저쪽 봄도 푸르른 와 버들피리 꺾어 불던 그때는 옛날. 네, 이미자가 부르는 타양살이가 너무 애절하고 구슬프게 들립니다. 그럼 임재한의 세종납시유 초대 손님을 만나겠습니다. 임기수 대표님 납시유. 예, 맞습니다. 임기수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춘천에서 고향 방문을 오셨는데 오늘 저희가 모셨습니다. 세종 FM 방송국에 나와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미자의 타양살이를 들으셨는데요. 대표님 그 기분하고
헤아릴 것 같아서 첫 곡으로 보내드렸습니다. 노래 가사처럼 청춘만 늙고 타양 춘천에서 고향 생각 많이 하셨죠? 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노래를 들어보니까 어때요? 제가 객지생활 하면서 네. 타양살이 하면서 저절로 기가 막힙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도 이제 뭐 타양살이 하면서 성공을 하셨기 때문에 모든 것이 잊혀질 것 같고 또 이제 행복한 추억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대표님 그 태어나신 곳 남면 양화리가 천지 개벽이 됐는데요. 우리나라 행정수도가 들어서고 또 논밭이 빌딩으로 변했는데 고향에 오실 때마다 어떤 느낌이 드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고향을 떠날 때는요. 네. 다시 와서 성장해서 농사 짓고 싶은 생각이 있었는데 네. 어떻게 세월이 되다 보니까 세종시가 돼버렸어요. 예. 그러니까 와서 고향을 다 뺏겼다고 할까 좀 억울하다고 할까 그런데 와서 보니까 너무 벅차게 발전이 돼서 너무 감기무량합니다. 네. 고향을 떠나실 때는 다시 이제 돈 좀 벌어 갖고 와서 땅을 사서 농사를 지으려고 하셨던 거군요. 예, 예. 예. 그리고 이제 대표님께서 고향 발전하는 모습이 너무 좋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니 고맙습니다. 또 연세가 드신 분들은 고향이 없어져서 서운하다고 대부분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참 다행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우리 대표님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강원도 춘천에서 온 임기수입니다. 네. 구체적으로 예. 뭐 양화리에서 태어나시고 예, 충청남도 연기군 남면 양화리에서 태어나서 16살 때 예. 살기가 좀 힘들어서 네. 강원도까지 먹기 살기 위해서 갔습니다. 그때는 삼시세끼가 참 먹고 어려울 때입니다. 네. 그래서 중학교는 못 가고 어려서 공장에 가셔서 기술 배우라는 덕분에 쫓아가서 여태까지 다이어일만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제 그 프로필을 보니까 또 강원대학교에서 명예 박사 학위도 받으시고 또 춘천고등학교에서 명예 이렇게 졸업장을 이렇게 받으셨다고 제가 한번 이제 소개를 빼놓으셨기 때문에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고향을 일찍 떠난 이유가 뭐죠? 그때 6.25 전쟁이 나고 네. 휴전되고 우리 이제 형제가 사형제가 있었는데 제가 막내입니다. 예. 근데 형님들은 다 군에 갔고 농사질 사람이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버지가 학교는 안 보내고 농사를 지어서 농사를 짓고 있는데 바로 이웃 할머니께서 너 집 있으면 농사를 지니까 요망이면 우리 딸내 우리 사원애가 강원도에서 공장하라고 해서 거기 가서 있으라. 예. 그래서 그분이 절 데리고 갔습니다. 그런데 바로 7월 29일 날이 만 68년 되는 날입니다. 와, 예, 대단하네요. 68년. 네. 방금도 말씀드렸지만은 뭐 강원대학교에서 명예 박사 학위도 받으시고 또 춘천고등학교에서 또 명예 그 졸업장도 이렇게 받으셨는데 왜 받으신 건지 말씀 좀 해주시죠. 글쎄요, 왜 줬는지는 모르지만 객지나와서 살다 보니까 주위 분들한테 은혜를 많이 입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78년도부터 이웃 학생들한테 어려운데 좀 도와주게 됐어요. 네. 특히 또 강원대학은 2년이 된 게 총장님 어떤 분이 계실 적이 외국 유학생이 많으니까 걔네를 좀 도와주십시오 하서 연결이 되는데 그때 내가 춘천 지역 노타리 장학재단 이사장을 역임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때 클럽이 10군데이기 때문에 99명이라서 10명씩 10군데를 놀아줬어요. 와. 그랬더니 네. 그때 상황이 장학금을 주는 클럽도 있고 또 밥만 먹여주는 데도 있고 선물 주는데 저는 그 다음에 당연지기로 매년 하는 줄 알았어요. 예. 그런데 한 해 그 다음에는 학생들이 보이콧하고 안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물어봤더니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우리 가게 28주년 되는 해 그 99명인데 70명을 가게다 그냥 어디다 식당에다 모아놓고 장학금을 주고 사랑과 모임이라는 있어요. 그분들이 와서
장구치고 노래해주면서 울면서 2시간 동안에 그 사람들한테 잔치를 베풀어 줬어요. 그래 그게 2년이 돼가지고 강원대학에서 절명의 박사를 만들어 줬습니다. 아, 그랬군요. 예, 말씀하실 때 저 좀 쳐다보고 하시죠. 네. 예, 누가 그렇게 알아주지 않아도 이렇게 조용히 장학금과 이렇게 불우이웃을 도는 것이 이제 알려지면서 또 춘천고등학교하고 또 강원대학교에서 명예학 박사를 이렇게 받으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아, 지금 뭐 기억력이 생생하시니까 이렇게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그럼 여기에서 우리 임 교수 대표님의 그 신청한 나훈아의 고향무정 또 노래 한 곡 듣고 대화를 이어 나가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구름도 울고 넘는 울고 넘는 저 산 아래 그 옛날 내가 살던 고향이 있었던 지금은 어느 누가 살고 있는지 지금은 어느 누가 살고 있는지 산골짜기에 물이 마르고 길은 진문 전없다 자초에 묻혀있네 새들도 집을 찾는 저 산 아래 그 옛날 내가 살던 고향이 있었건만 지금은 어느 누가 살고 있는지 지금은 어느 누가 살고 있는지 바다에는 해만 떠있고 어부들 노랫소리 맞은지요 내일새 네, 나훈아의 고향무정을 들으셨습니다. 그럼 춘천에서 처음에 무슨 일을 하셨죠? 타야 수리, 타야 빵꾸 나오시, 타야 예. 자동차 타야 빵꾸 나오시,
다이아 수리 아. 강원도 가는 날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몇 년? 7월 29일이면 만 68년 되는 날입니다. 네. 아이고, 뭐 대단하네요. 그러면 그 타이어 일을 하시면서 고생을 많이 하시고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돈도 많이 벌으시고 또 어려운 사람들한테 장학금을 또 지급하셨다고 들었는데 언제부터 장학금을 주고 그런 일을 하셨는지요? 장학금은 78년도부터지만 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다이아스에 돈을 벌었다는 것보다도 강원도를 갔는데요. 18살 됐는데 버스 터미널에서 저를 빵꾸집을 다이아술이라는 집을 만들어 주더라고요. 아. 그래서 19살부터 바로 이 세종시에다가 농사지러 오려고 1년에 900평씩 사놓고 정비지로 사놓고 군대 갔습니다. 네. 그런데 농사지러 오니까 세종시가 된 바람에 농사를 못 쳐서 지금 속이 상합니다. 그러나 네. 장학금을 그러다 보니까 여유가 생겼잖아요. 네. 18살인데 저를 버스 터미널에다 빵꾸집을 만들어줬으니 그 동업이로다가 예. 근데 1년에 땅 900평씩 살 때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걸 누가 하냐 이웃부들이 다 만들어줬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걸 갚아야 하잖아요. 네. 그래 갚다 보니까 강원대학이고 중고고 그 강원도 분들이 절 이만큼 키워줬으니까 얼마나 고맙습니다. 고향을 나 이만큼 놔줘서 만들어줬고 강원도 춘천 분들을 이 자리에 오게끔 만들어줬으니까 그 사람들한테 빚진 겁니다. 네. 빚을 진 거 빚을 갚다 보니까 명예박사님 졸업장을 만들었는데 저는 그래서 죽어도 장학금을 주게끔 만들어 놨어요. 강원대학교 1,000만 원씩 50년, 춘천고등학교 500만 원 50년인데 지금 14년째 주고 있습니다. 네. 예, 50년 협약을 했습니다마는 죽어도 주게끔이 나오게 만들었어요. 죄송하지만 죄송합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안 나와도 돼요. 그렇게 평상시에 만들어 놨어요. 예. 하나 더 말씀드리면요. 대한민국에 노타리 클럽이 있습니다. 어느 지역이나. 근데 대한민국의 지역별로 우리 노타리 장학금 주는 별로 없어요. 예. 우리 춘천 지역에서 1년에 1억 2천만 원씩 장학금 줍니다. 그 지분이 제가 17.5%가 제 지분입니다. 네. 아유, 대단하시네요. 그러면 장학금 그 받은 학생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수도 없죠. 1,000명도 넘죠. 아, 예. 예. 그럼 장학금도 많이 이제까지 들어갔을 거고. 한 10억 정도는 들어갔다가 10억 이상 들어갔다고 봅니다. 아, 15억. 하여튼 10억이 넘습니다. 아, 10억. 금액 아유. 정확히 정해놓지 않았지만 네, 예. 대단합니다. 예. 그럼 뭐 43년 이상 꾸준히 또 장학금을 이렇게 내는 것도 쉽지 않은데 또 어떤 계기로 이제 제가 여쭤보려고 했는데 또 이제 말씀해 주셨어요. 춘천에 갔을 때 사람들한테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나도 그 사회에 보답을 할까 이렇게 해서 이제 장학 사업을 하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은 그 어린 시절에 춘천에 왔을 때 주의 분들이 이제 많이 이렇게 이제 도와주시고 그렇게 해서 이제 보답하는 차원에서 장학 사업을 하셨다는 그런 말씀이죠?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국제 노타리 클럽 1980년도에 네. 노타리 클럽에 입회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봉사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네. 저를 또 사회봉사위원장을 시키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가지고 애국에 가는 애국 학생들한테 장학금을 여러 명한테 전달했습니다. 네. 아유, 뭐 고생하셨는데 또 이제 막 이렇게 돈을 버는 틈틈이 또 이렇게 장학금을 이렇게 주시고 굉장히 감동적인데 또 뭐 일하시면서 또 생활에 또 달인 텔레비전에도 나가셨었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옆에서 가만히 안 둬요. 저는 안 나간다고 해도 예. 왜 당신 같은 사람이 있으니까 예. 사회가 본보기에 지금 가끔 출연하려고 해서 가끔 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생활의 달인 뭐 어떤 소재로 나가신 거예요? 생활의 달인은 자동차 다이아입니다. 다이아 달인. 네. 제가 아까 말씀드린 68년째 하고 있었는데 저는 이제 안 하려고 그랬더니 전국에서 제일 오래된 이웃을 찾으러 다닌 거예요. 네. 그래서 다이아 달인으로 SBS 665회로 출연했습니다. 그런데요, 거기다가 딴 사람들은 그 큰 자동차 다이아 한 개도 굴리기 쉬워요. 네. 힘들어요. 예. 저는 4개, 5개를 굴리고 가니까 지나가는 사람들 다 쳐다보고 박수 쳤는데 저는 그게 직업이니까요. 예. 누구든지 간에 직업을
잘하면 직업을 제대로 움직여야 남이 인정하지. 그래서 주위에서 인정받아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래도 그 뭐 다이어트 한꺼번에 5개 굴리는 게 힘들으셨을 텐데 이제 그러니까 이제 뭐 다리에 나가신 거고 또 그 지금도 일을 하고 계시다고 들었는데. 예, 예. 조금 전에 좀 굴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거다 공 던지서 그 야구 와서 탁 해서 고속이 싹 들어가는 거예요. 다음에들 보시면 여러분들 이거 보시는 분들 예. 다음에 휴대폰에다 찍어보면 생활의 달이랑 거기 꼭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러면 이제 그 타이어를 저쪽으로 보내야 되겠다 하면 싹 풀리면은 고지런히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골프 예, 되는 거 같이. 예. 거기 예.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 그걸 하다 보니까 말하면 도사가 된 거죠. 머리 예. 말하면 도사가 됐는데 또 일도 이제 그만하고 싶은데 갈 길이 없어요. 네. 그래 쓰러질 때까지 일을 하는데 또 하나 내가 힘이 나는 데까지 이웃을 도와주는데 놀면 뭐합니까? 예.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요. 이웃을 잘 만나야 좋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내가 하기 나름이죠. 예. 그래서 내가 열심히 해야 남이 도와줄 거고 또 그래 그 받은 거를 또 돌려주는 게 세상살이가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네, 아주 좋으신 생각이고 이제 베풀어야지 또 남들이 또 인정을 하고 이렇게 이제 뭐 친해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너무 오늘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감동을 많이 제가 받고 있습니다. 오늘 그 임기수 대표님을 모시고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요. 그럼 우리 여기서 우리 세종시 FM 방송국이기 때문에 또 노래 이렇게 간간히 들어가면서 대화를 나누고 있거든요. 네, 노래 예. 들으니까 좋으시죠? 네, 좋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진성의 보릿고개 노래를 한 곡 듣고 또 대화를 이어 나가겠습니다. 아야 뛰지 마라 배 꺼질라 가슴 시린 보릿고개길 줄인 배 잡고 물 한 바가지 배 채우시던 그 세월을 어찌 사셨소 바람결에 지워져 갈 때 어머님 서름 잊고 살았던 한마는 보릿고개여 불필이 꺾어 불던 슬픈 곡조는 어머님의 한숨이었어 아야 우지 마라 배 꺼질라 가슴 시린 보릿고개길 줄인 배 잡고 물 한 바가지 배 채우시던 그 세월을 어찌 사셨소 저긴 목피의 그 시절 바람결에 지워져 갈 때 어머님 서름 잊고 살았던 한마는 보릿고개여 불필이 꺾어 불던 슬픈 곡조는 어머님의 한숨이었어 불필이
진성의 보릿고개를 감상하셨습니다. 임지한의 세종 납시유는 98.9MHz 세종 FM과 OBS 라디오 99.9MHz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제가 신문 보도를 보니까 온 가족이 아너 소사이어티에 가입하시고 또 고인이 되신 사모님, 그 최연자 사모님까지 가입을 하셨더라고요. 가입 금액도 상당히 많이 들어갈 텐데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공동 모금에서 사랑의 열매라는 게 있었어요. 네. 13년 전 내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저를 갖다 단장으로 코에 껴놓더라고요. 네. 그래 꼼짝못하고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전국을 다니게 됐어요. 네. 또 전국을 다니다 보니까 나를 아노소이사를 가입을 시켜놓더라고요. 네. 그게 전국 대표자 대회를 다니다 보니까 너무 멋있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예. 예, 그게 여러 분을 만났습니다만은 네. 대회 가서 딱 보면은 어느 지역 하는 게 너무 눈이 딱 잤는데 예. 예, 그때 이 생각에 인천시 이름은 안 되겠지만 인천시장님으로 계신 분이 명예회장입니다. 시장도지사는 명예회장입니다. 네. 그런데 가면 쏙쏙 올라가는 그걸 제가 본을 따가지고 바로 내가 강원도 안호소사에서 지역 대표를 하면서 예. 14명을 했습니다. 강원도에서. 와, 예. 그래서 전국에서 1등을 했습니다. 네. 명수가 1등이 아니고 지역별로 내가 1등 해가지고 2015년도에 그래가지고 내가 포승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나무 주머니를 뺏어내다 보니까 안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네. 내가 하고 가족 안호소사이트하고 예. 우리 세상 떠난 우리 부인아 보러 가고 예. 또 지난 6월 15일에는 이번 15일이 아니고 예. 지난 1년 전에는 우리 아들을 안호소사이트로 해가지고 네. 4명을 와. 했습니다. 예, 4명 1억씩 다 내신 예, 거네요. 예. 다 낸 게 아니고 예. 안호소사이트는 5년에 한 번 예.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1억씩 약속. 5년 동안 해서 2천원 내는데 네. 세 구자 반하고 이제 조금만 더 하면 네 구자 다 사업 완료가 됩니다. 네. 그런데 특이한 게 그 돌아가신 사모님한테도 또 아너 소사이어티 그걸 또 가입을 해 주셨더라고요. 안 할 수가 없는 게요. 예. 내가 강원도 안호 대표를 하면서 구석구석 가서 14명을 추렸는데 네. 어떻게 내가 가만히 있습니까? 아. 바로 그분이 나를 이렇게 만들어 놨으니까 갚아야지.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갚아야 된답니다. 예. 그러면은 그렇게 이제 뭐 기부도 많이 하시고 좋은 일도 많이 하시는데 또 뭐 가족들 반대는 없었나요? 너무 많이 돈을 아니죠. 내신다고. 그 얘기를 가끔 주위에서 뭐 봤는데 왜 이런 얘기는 저는요 어려서 강원도를 갔습니다. 네. 근데 강원도 분들이 춘천 분들 날이 키워줬잖아요. 네. 그래 받은 걸 갚아야지 않습니까? 네. 모르겠어요. 딴 사람들 생각은 모르고 저는 거기서 받았으니까 내가 갚아야 그래야 또 갚으면 돌아오는 겁니다. 세상 사는 게. 예. 60 내면 과욕 부리면 안 좋고요. 그만큼 하니까 또 거기 분들이 날 이만큼 키워준 거 아닙니까? 네. 바로 춘천 분들이 날 이만큼 키워줬습니다. 네, 아유 대표님 멋지십니다. 그러니까 쓰고 베풀어야지 또 그만큼 돈이 들어온다. 돌아서요. 예. 네, 아이고, 예,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그 온 가족이 그 똘똘 뭉쳐서 이렇게 기부를 한 건데 대단하시고 또 뭐 각종 상도 많이 받으셨더라고요. 제가 보도회를 한번 찾아왔어요. 그런데 그 뭐 나눔 대상, 국무총리상을 2번 받으시고 또 정부 포상, 국회 보건복지부 위원장상, 또 강원도 최고의 로터리 봉사상, 뭐 야성 봉사상, 또 춘천 시민상, 강원도민 또 자랑스러운 또 충청인상 이렇게 많이 받으셨는데 상을 받을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들으셔요? 아니죠. 그건 제가 잘해서 받는 거 아닙니다. 예. 바로 제가 주위에 아까 말씀드렸습니까? 네. 거기 뭐냐면 그분들이 상신해서 만들어준 것이 아닙니다. 상을 받는 건 잘했다고 주는 게 아니고 앞으로 잘하라고 주는 거로 생각하면 됩니다. 네. 예, 아유. 그래서 막 이제 상도 보니까 뭐 지금 제가 몇 가지 말씀 안 드렸지만은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상을 이렇게 많이 받으셔가지고 아유 진짜 대단히 좋은 일을 많이 하고 계시고 또 춘천이나 강원도에서 정말 이렇게 우리 대표님을 보시면은 몰라보는 사람 없죠? 죄송합니다만은 예.
택시 타면 소리 듣고도 하는 분이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예. 제일 중요한 거는 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네. 제일 좋은 거는 남이 인정하는 거. 네. 돈은 그렇죠. 돌고 도는 거지만 남이 인정하는 영원히 하는 소리라 하고 싶은 얘기는 네. 내가 최고 아니에요. 상대를 챙겨주면 저절로 나한테 온다 이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네, 아유, 예, 좋으신 또 말씀이네요. 남이 알아줘야 된다, 나보다. 네. 그리고 이제 그 모교가 그 세종시 어진동에 있는데 그 연양 초등학교 졸업하셨잖아요. 네, 예. 거기도 보니까 2010년부터 뭐 1년에 200만 원씩 또 기부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2010년부터. 예. 말씀 좀 해줘 보시죠. 예, 예, 예. 예. 1995년도에요. 네. 제가 학교는 연양초등학교 55년도 3월 30일 날 졸업을 했는데요. 네. 객길 나가다 보니까 연세초등학교가 분교가 됐어요. 저는 모르는데. 예. 그래 고향에 와 보니까 바로 저 사는 옆에 연세초등학교가 있어가지고 거기다 1,000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네. 95년도에. 예. 그런데 얼마 있다가 연세초등학교가 이 세종시 바람에 쫓겨나는 거예요. 폐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예. 그러면서 난 생각지도 안 했는데 학교에서 전화가 왔어요. 예. 그 1,000만 원 기탁한 거 이자 가지고만 장학금을 줬으니까 네. 그래서 도로 가져가. 그래 내가 운영회 회장한테 도로 가져가라고 그래요. 2천만 원을. 예. 그 운영회 회장한테 예. 아니요 나 필요 없게 운영해서 운영해 아닙니다. 우리도 다 없어집니다. 그래서 1,000만 원을 기탁으로 해서 받은 거 기탁이라고 해서 예, 예. 그랬더니 앞으로 연양이 되든지 연세가 되든지 먼저 되면 거기다 후원하겠다. 예. 근데 8년 후에 연양초등학교가 됐어요. 네. 그래가지고 또 그놈만 가지고 올 수 없어서 예. 아까 그 공동모금 얘기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거기다 1,000만 원, 거기다 2,000만 원 해가지고 2,100만 원입니다. 2,100만 원을 연양학교 개조하는 날 68주 전 되는 날 거기 와가지고 나 강원도내가 2006년 그때 68주 되는 날 와가지고 기증하고 왔습니다. 근데 아유. 임홍국 교장 선생님이 있을 때 그렇게 하고 갔어요. 근데 그게 아마 금년이 아마 끝날 겁니다. 그때 준 게. 네. 그래서 또 가고 싶은데 모르겠습니다. 연양초등학교 또 가고 싶습니다. 네. 연양초등학교 가면 이거 정리해 놓은 실에 따로 있어요. 아, 예. 아이고. 그러니까 또 가고 싶은 거야. 하기 나름이면 잘하니까 또 가고 싶은 건데 하나 또 말씀드리면 그날 졸업식에 가가지고 생각하면서 뭘 얘기해 마이크 찍으라고 하냐면 여러 학생들 여러분들은 운이 좋습니다. 금강산 죄송합니다. 전월산 금강 이게 바로 이 동네의 명지입니다. 네. 명지인데 바로 여기로 태어나 이 자리에 왔고 우리 막내 딸이 지금 미국 백악관에 근처에 있는데 바로 이 명당에서 태어나서 미국 가서 가져 있습니다. 그런 농담도 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제 1,000만 원을 기탁을 했는데 학교가 이제 폐교가 된다고 가져가라고 그렇게 이제 하는 것을 다시 그냥 연양초등학교 새로 생기는 연양초등학교 연세도 안 주고 진짜 나온 연양으로 줬죠. 네네. 그때 연세다 줄 적에는 우리 나 태어난 동네에서 분기고 생겼기 때문에 가까운 데 주느라고 그렇게 했다 그랬습니다. 네, 아유. 사실 기부는 뭐 돈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마음이 이렇게 우러나야지 이렇게 하는데 사실 뭐 우리 대표님보다 훨씬 더 부자 사람들도 많은데 그분들하고는 상상 비교가 못할 정도로 이렇게 기부를 많이 이렇게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요. 예. 기분을 했습니다. 어렸을 때 네. 우리 아버님한테 객기 나가기 전에 네. 16살 전에 우리 아버님한테 조언을 많이 받았습니다. 네. 돈이 많은 게 좋지만도 이웃을 잘 만나라. 네. 친구 10명 만들고 똑바로는 두세 번 만들어라. 네. 이렇게 항상 그랬고 네. 호랭이는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널 남긴다. 그 얘기를 우리 아버님한테 후쳐들어서 그걸 조금이나마 실행한 것 뿐입니다. 와, 사람은 이제 이름을 남긴다. 그래서 제가 그렇지 않아도 한번 이렇게 질문 좀 하려고 했었는데 어떻게 딱 이렇게 선견지명이 있으셨네요. 제가 이렇게 이제 뭐 고향에도 자주 오시고, 근데 뭐 고향 그 태어나신 곳에 보니까 임기수 공덕비 저도 이렇게 세우는 걸 봤거든요. 그 공덕비가 또 왜 세워져 있는지 또 말씀 좀 해줘 보시죠. 네, 예.
예, 그 공덕비 전에 말씀드릴게요. 네. 우리는 집성촌입니다. 네. 600년을 사는 집성촌인데 우리 견소공파 할아버지께서 낙향하시면서 바로 그 동네 와서 자리를 잡았어요. 네. 그런데 2002년도에 우리가 어디 지나다 보면 동네 입구에 돌로 다 크게 세워놨잖아요. 네. 그래 고영을 넣었는데 그걸 세운다는 거예요. 그래 동네 어른들 모셔놓고 아닙니다. 이 객지 나가 있는 출향 인사들한테 다 편지 보내가지고 이걸 하나 세울 테니까 하십시오 해가지고 그때 500만 원을 내서 내놓으면서 만들었어요. 네. 근데 2,700만 원이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와, 그래 예. 그때 이 좌대가 30돈입니다. 30돈인데 임청산 추진위원장, 임좌선 주위원장 그 두 분들이 총재를 미고 만들어서 그때 거기다 공적비 세웠었어요. 예. 그걸 이제 고향 이렇게 만들어놨고 세월이 흘렀는데 바로 이제 세종시가 되면서 다 없어지게 됐어요. 예. 그래서 바로 그 자리로 옮기면서 바로 고향에서 내 공적비를 만들어가지고 세워서 예, 세워져 있는 거군요. 강원도서 춘천에서 버스가 2대 왔었어요. 그날 오셨지만 그날 얼마나 즐거워. 그게 새는 마시니까 예. 그러니까 안 갚을 수가 없잖아요. 네. 그게 빚인 거라 이런 얘기입니다. 네, 그렇죠. 또 공덕비를 세워줘서 빚. 하는 것마다 빚을 주는 거예요. 예, 예. 근데 거기 자리 위치도 좋고 또 뭐 느티나무도 이렇게 몇 그루가 있고 정자도 있어서 예. 그 공덕비 쉬러 온 사람들이 그 공덕비를 많이 볼 것 같더라고요. 예. 죄송합니다만 내가 가끔 오지 않습니까? 예. 거기 와서 구경하는 분이 있어요. 네. 한 번은 작년에 왔는데 누가 구경 읽고 있는 거예요. 네. 그 얘기하다 보니까 자기가 일요일에서 구경 왔어요. 어디 계십니까? 한국사에다 근무합니다. 그거 좀 읽어보세요. 그거 읽어보세요. 얼마나 기분이 좋았던지 그런 적도 있었는데 어쨌든 세상 사는 게 뭔지 모르겠지만 그런 걸로 해서 그만 뭐라고 기분이 좋다고 할까 사는 맛이 난다고 생각하겠습니다. 네. 그 공덕비 같은 거는 사실 이제 굉장히 사회에 귀감이 되어야지 이제 그 세워주고 그렇게 하는 건데 우리 대표님은 뭐 귀감이 되고도 남죠. 네. 저도 한번 이렇게 읽어봤고 또 거기 갈 때마다 이렇게 보니까 좋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 그 대표님은 또 뭐 자서전도 뭐 2권을 내셨더라고요. 2012년에 뭐 굴렁쇠로 살다가 허공에 구름 한 점 남기고 또 2015년에는 굴렁쇠 허공에 구름 한 점 남기고 좀 이름이 비스무리한데 굴렁쇠가 들어가니까 무슨 뭐 동화책 이름 같기도 하고 한번 그 자서전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죠. 예. 굴렁쇠는요. 네. 제가 전쟁 나기 전에 굴렁쇠 있죠. 철사로 만들어 그걸 내가 굴려 당겼고 그 모치기 동그란 거 그거. 예. 그걸 내가 거려서 네. 또 모치기 대장 딱 지색이 대장인데 그래서 굴렁쇠 한 점을 남기고 썼어요. 근데 자서전을 만들지도 않았는데 누가 써준다고 그래서 2년을 거쳐서 자서를 쓴 겁니다. 네. 누가 써주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냥 그때 생각나는 대로 했고 그렇죠. 예. 하고 또 2번째 2집을 냈어요. 네. 그냥 거기다 이어서 냈고요. 그다음에 3집을 내려다가 그만 집안이 안 좋은 일이 있어서 수습하고 말았는데 네. 제일 좋은 것 말씀드리면 내가 살아온 길을 가지고 이웃에 돕는 게 아니고 후세들이 봤을 적에 우리 후세들이 우리 조상이 이렇게 했구나 그걸 좀 남기고 싶어서 새로 만들었습니다. 네. 이렇게 또 자서전을 내시면은 또 우리 또 대표님의 그 행적 이런 게 또 자세하게 이렇게 나와 있고 한 권 내는데 2년이 걸렸네요. 2년 일요일마다 낮에는 중에 일요일마다 1-2시간씩 어려서 비싼 걸 주고받고 들어가지고 써준 분이 김현숙 기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대단합니다. 저도 한 권은 읽어봤고 2번째 그 거는 못 읽어봤는데 다음에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훌륭한 일을 또 많이 하시고 이렇게 사회에 이렇게 존경을 받고 계시는데 뭐 자녀들 교육은 어떻게 시켰는지 그거 아주 궁금하거든요. 예. 죄송합니다. 제가 좀 게 집이 식구가 애들 학교 다닐 때 도시락 8개 쌀 때 넘어졌어요. 도시락 8개를 쌌어요? 큰 애만 졸업했고
애가 아들이 오남매인데 예. 4시에 고등학교, 중학교, 대학 다니니까 2개씩 싸주니까 8개를 싸줘야 돼. 예. 근데 그러다가 쓰러졌습니다. 뇌경색이 와가지고. 예. 그런데 그 4새끼, 5새끼들을 고생 학교를 보내려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네. 그러니까 옆도 안 보고 앞만 보고 악착같이 해서 걔네들 4놈 다 5놈 결혼 다 시키고요. 네. 하나 미안한 게 있어요. 시집 장가 갈 때 한 번도 안 도와줬습니다. 와, 그래요? 벌어서 갖게 했어요. 예. 벌어서 갔는데 어떻게 가면 큰 애는 학교 선생이기 때문에 그냥 갔고 예. 둘째는 화가입니다. 예. 화가인데 네가 적금으로 가 했더니 아버지 석 달치만 도와줘서 그래서 시집 보냈고 예. 셋째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네. 근데 이제 은행에 다녔어요. 네. 니는 벌어서 그게 지가 다 100% 벌어서 갔어요. 네. 그래서 시집 가서 벌어 갚았는데 이제 초등급 타다 시어머니 해주니까 그때 처음에 약속을 했거든요. 벌어 갚았어요. 그게 제일 마음이 걸려요. 그래서 내가 칠순인데 내가 잔치 하면서 내가 제일 힘들었던 게 그랬다. 그랬더니 큰애가 그걸 딱 읽어주더라고요. 아버지가 그랬는데 또 이제 막내는 이제 죄송합니다. 이래 안 할 얘기 드릴게요. 죄송합니다. 런던인가 영국에 가서 대학원을 입학을 했어요. 네. 대학원을. 예. 나 아버지 못 보낸다. 예. 어떻게 네 자식을 다 어떻게 보내냐. 누구는 그냥 엉엉 울고 들어왔어요. 예. 애들 다 모아놓고 엄마는 그럴 상황이고 예. 나는 밥 먹고 숙비만 보여준다. 등록금은 너희들이 해결해. 네. 1시간이 걸렸는데 오빠 누나 언니들이 도와줄게 했는데 이놈이 펑펑 울고 난리가 나서 고맙다고. 예. 그러고 1년 있다 결혼해가지고 미국으로 갔습니다. 아니, 뭐 남들한테는 장학금 그렇게 주면서 그러면 아들들 딸들 장학금을 주시면 되잖아요.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 아버지가 한 얘기가 있다고 했으니까. 네. 왜냐 새끼 돈 주면 그 새끼 망가뜨리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망가뜨리는 거 좋은 게 아니 당장은 좋습니다. 아닙니다. 그러네. 그것이. 아유. 당장은 좋아요. 근데 아니다. 이런데 잠깐 또 말씀드리기 이상하지만 제일 좋은 건 뭔지 알아요? 자식 새끼를 많이 두면은 바람 잘 날이 없어요. 근데 소가식이면 그게 제일 좋은 거예요. 와, 저는 그 대표님 그 자제분들은 대표님이 뭐 장학사업도 하고 돈도 잘 벌으시고 그렇게 이제 편하게 공부한 줄 알았는데 지금 듣고 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들도 악착같이 했죠. 그러나 예. 나는 또 이게 왜 그러겠는데 나는 강원도 가가지고 춘천 분들의 날이 키워줬으니까 그 어려운 데 주는 게 더 먼저입니다. 죄송합니다. 네. 우리 새끼들도 없고 이웃도 왜 새끼들 저는 아니 그분들 때문에 또 바꿔 얘기하면 그렇게 했으니까 그분들이 날 도와준 거죠. 돌아서 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난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요. 죽어서도 갚아야 됩니다. 네. 그래도 뭐 자제분들 이렇게 빤듯하게 잘해줘서 잘 자라줘서 이렇게 이제 뭐 고마움을 이렇게 뭐 생각하시는 것 같고 그럼 그 대표님 이렇게 열심히 살으셨는데 뭐 좌우명 있죠? 좌우명이라는 것보다도 제일 좋은 건 이런 얘기 드릴게요. 좌우명도 지금 바로 근면 성실해서 네. 이웃한테 인정받고 못지지도 않으면 그게 세상 사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하여튼 뭐 대단한 대화를 하면서 대단한 우리 임기수 대표님을 만난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또 노래 한 곡 다시 조금 듣겠습니다. 전에 못진 짓은 예. 과욕을 안 버리면 저절로 옵니다. 네. 죄송합니다만은 할 얘기라면 욕심 없으면 바보라고 하고 과욕 부리면 오래 못 간다고 제가 꼭 얘기해요. 과욕 부리면 네. 내 거 아닌 걸 내 거 하고 싶으면 여기 쌓여요. 네. 그러니까 과욕 부리면 벌 받는다. 네, 알겠습니다. 예, 과욕을 부리면 벌 받는다. 네, 김용님의 12줄 가야금 노래 한 곡도 듣고 대화를 이어 나가겠습니다. 예.
가야금 소리 한 줄을 퉁기며 옛님이 생각나고 또 한 줄을 퉁기며 술 맛이 절로 난다 둥기당기 둥기당기다 둥기당기 둥기당기다 둥기당기 둥기당기다 둥기당기 둥기당기다 사랑 사랑 내 사랑아 화둥둥 내 사랑아 열두 줄 가야금에 실은 그 사연 어느 누가 달래주리요 가슴을 뜯는 가야금 소리 구곡간장에 타는 소리 한 줄을 퉁기며 옛님이 생각나고 또 한 줄을 퉁기며 술 맛이 절로 난다 둥기당기 둥기당기다 둥기당기 둥기당기다 둥기당기 둥기당기다 둥기당기 둥기당기다 사랑 사랑 내 사랑아 화둥둥 내 사랑아 열두 줄 가야금에 실은 그 사연 어느 누가 달래주리요 네, 김용님의 가야금을 들으셨습니다. 12줄. 예. 대표님, 그 매사에 이렇게 바쁘게 살고 계시는데요. 또 시간이 날 때는 또 어떤 일을 하시는지, 그리고 또 체력 관리는 또 어떻게 하시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체력 관리 별도로 하는 건 없습니다. 네. 저는 일과가 다야 수리, 다야 교환 운영하는 거 여태까지 해왔는데요. 네. 제일 좋은 거는 이웃 친구를 잘 만나야 되고요. 네. 또 아까도 말씀드린 욕심이 없으면 바보예요. 네. 과욕을 부리면 당정을 주시면 아닙니다. 네. 그런데 욕심 없다고 했지만 돈 많으면 좋긴 하지만 아닙니다. 아까 체력 관리 말씀드렸는데 제가 3년 전에 건강 진단을 맡았습니다. 네. 그런데 나도 생각이었었어요. 예. 그래서 그때 62살로 나왔더라고요. 62살? 예, 예. 예. 그런데 애들이 새끼들이 많으니까 우리는 한 달에 한 번씩 자식들하고 만나요. 네. 그래서 거기서 얘기가 내가 애들한테 물었어요. 효자 하려면 효자로 못하면 어떻게 해야 되더니 자식들 얘기가 아버지 용돈 많이 주면 좋지 그게 아니야. 너희들만 잘 살면 네. 그게 효자 노릇하는 거야. 네. 아버지 오늘 이래서 그래서 박수가 터져 나왔는데 그것도 똑같은 얘기. 새끼도 욕심을 안 낼 수 없지만 네. 그래도 애들이 소관식이니까 그렇게 나왔고 지난 3월 달에 또 건강진단을 맡았습니다. 네. 근데 역시 또 막하지 62세 65으로 나왔습니다. 그거 보고 너무 얼마나 기분이 좋은데 죄송합니다. 술을 먹어도 소리 안 챕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게 기분이 좋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또 아이고. 새끼가 많으면 나무가 가지가 많으면 예, 바람잘 수 없어요. 그러나 예. 새끼가 다 5남매니까 그럼 내 새끼가 지금 나까지 해서 20명입니다. 하나도 아직까지는 걱정이 없으냐 그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으면 그게 행복한 겁니다. 네. 자식분들이 그 아버지를 그 행복하게 그 해주기
좋기 때문에 그 속을 안 썩어서 그 신체 나이가 뭐 65세 정도밖에 안 된다. 즐거우니까, 즐거우니까 20살 젊게 나오셨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임기수 대표님을 모시고 그 기부 문화와 평생 살아오신 이야기를 듣다 보니 어느덧 마칠 시간이 되었습니다. 대표님은 그 각종 방송에 많이 나가셨는데요. 또 고향 FM 방송국에 이렇게 나오시고 그러셨는데 그 출연하신 소감 좀 간단하게 해주시죠. 예. 네, 예, 감사. 더구나 감사한 게 고향에 와서 네. 여기 출연한다는 게 감기무량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태어난 공내 그러니까 68년 후에 와가지고 내가 이 방송에서 이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기 너무 새송선하게 너무 고맙고 또 고맙고 또 고맙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사실 대표님 모시기 힘들었습니다. 춘천에서 여기까지 내려오셔야 되는데 네, 저희가 굉장히 이렇게 오늘 나오셔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네, 방송 참여 또 소감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은 세종시 출신 춘천 한국타이어 임기수 대표를 모시고 기부 문화에 대해서 들어보고 사업에 성공하기까지 눈물겨운 그 과거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임기수 대표님은 공부하고 싶은 아이들에게 꿈의 날개를 달아주고 싶고 또 앞으로도 힘이 닿는 데까지 어려운 이웃을 도우며 살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대화를 나누면서 임기수 대표의 따뜻하고 넉넉한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주 감동적이었습니다. 건강하시고 오래오래 살으시기를 바랍니다. 청취자님들도 재밌게 들으셨는지요? 대단히 고맙습니다. 임지한의 세종납시유는 세종 FM 98.9 MHz와 OBS 라디오 99.9 MHz를 통해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세종 FM 유튜브로도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노래 정동원의 여백, 최백호의 낭만의 대화를 들으면서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저는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임기수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얼굴이 잘생긴 사람은 늙어가는 게 슬프겠지. 아무리 화려한 옷을 입어도 저녁이면 벗게 되니까 내 손에 주름이 길고 긴 내 인생의 훈장이고 마음에 주름이 있는 건 버리지 못한 욕심의 흔적. 청춘은 붉은색도 아니고 사랑은 핑크빛도 아니더라. 마음에 따라서 변하는 욕심 속 물감의 장난이지. 그게 인생인 거야. 전화기 충전은 잘하면서 내 삶은 충전하지 못하고 사네. 마음에 여백이 없어서 인생을 쫓기듯 그렸네.
삶은 충전하지 못하고 사네 마음에 여백이 없어서 인생을 쫓기듯 그렸네 마지막 남은 나의 인생은 아름답게 굳은 비 내린 날 그야말로 옛날 식탁방에 앉아 도라지 위스키 한 잔에다 짙은 색소폰 소리를 들어보렴 새빨간 립스틱에 나름대로 맛을 부린 마담에게 실없이 던지는 농담 사이로 짙은 색소폰 소리를 들어보렴 이제와 새삼이 나의 시련의 달콤함이야 있겠냐만 왠지 한 곳이 비어있는 내 가슴이 잃어버린 것에 대하여 밤늦은 항구에서 그야말로 연락선 선창가에서 돌아올 사람은 없을지라도 슬픈 백고동 소리를 들어보렴 첫사랑 그 소녀는 어디에서 나처럼 늙어가는가 가버린 세월이 서글퍼지는 슬픈 백고동 소리를 들어보렴 이제와 새삼이 나의 청춘의 미련이야 있겠냐만 왠지 한 곳이 비어있는 내 가슴에 다시 못 올 것에 대하여